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 팀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재무설계 주제는 자산을 2배로 만드는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축과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지만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시간을 배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퇴 뒤에도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산을 2배로 만드는 시간을 찾아보는 그런 김태남 TV의 재무설계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FP저널에 이동훈 AFPK가 기고한 글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딱 맞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자산을 2배로 만드는 시간.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원금이 들어가죠? 원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불려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자 적용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는 최초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금에 넣었다. 4% 단리에. 그럼 1년 뒤에 받는 이자는 1,000만 원 대비 4%니까 40만 원 받고 끝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 4%의 복리를 받는다면 첫 해에는 40만 원을 받지만 다음 해 2년째에는 1,000만 원에 대한 4%가 아니라 1,040만 원이 원금이 돼서 1,040만 원에 대한 연 4%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아닌 41만 6천 원의 이자를 둘째 해에는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이 간다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지만 복리가 시간이 갈수록 단리에 비해서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단리로 10년을 운영한다면 원리금은 1,400만 원이죠. 원금에 대한 이자 4%, 매년 40만 원씩 10년이니까 1,400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복리로 운영을 했다면 1,400만 원이 아니라 1,480만 2,400원이 돼서 복리로 80만 2,400원이 더 붙는 거죠.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내 재산이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계산기가 굳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저축과 투자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까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단리의 경우에는 100법칙이 있습니다. 100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100 나누기 수익률이 바로 단리로 운영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6% 단리로 운영을 한다. 그럼 100 나누기 6%를 하게 되면 6을 하게 되면 16.7이 나오는데 바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즉 16년 16.7년이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자, 이건 16년, 그리고 16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2배가 되잖아요. 연 6%로 단리로 운영했을 때는. 그런데 10년 뒤에 내 재산을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100 나누기 10년을 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 10% 단리로 10년간 운용을 하면 내 재산이 2배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 10% 단리, 옛날에
7, 80년대에는 이 정도 금리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그만큼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복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로 원금을 2배로 만드는 공식이 있는데요. 72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72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연 6% 복리로 투자를 한다면 72 나누기 6을 하면 12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단리로 했을 때는 10년 후에 내 재산을 2배로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단리는 연 10% 단리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복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원금이 2배로 가고 싶다. 그러면 72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7.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 7.2%의 복리 수익률로 운영을 한다면 달성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단리로 하면 연 10% 수익을 내야 되고요. 복리로 했을 때는 연 7.2%만 내더라도 10년 뒤에는 2배가 돼요. 그만큼 리스크를 덜 감당해도 되는. 따라서 단리로 할 것인가 복리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뒤에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재투자가 중요해요. 복리를 하게 된다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 시켜내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 재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급을 받죠. 근데 약간의 목돈이 나오니 그거 갖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따라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투자라는 개념은 아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음에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죠. 1, 2년은 큰 의미가 없고 5년, 10년, 15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야 복리 효과가 크게 발휘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산의 크기도 성장하죠. 자, 그렇다면 목표 자금을 우리가 원래 꿈꾸던 바라는 그런 목표 자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 명예퇴직 당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이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55세에 잘릴 수도 있고, 근데 정년퇴직을 하려고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게 없어서 짧은 시간 동안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목표 자금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금액, 저축할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지금 당장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 더 빨리 하면 복리 효과를 그만큼 누려서 처음에 시작한 건 작더라도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되면 훨씬 빠르게 재산이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상생활을 타이트하게 타임 스케줄을 초단위 또는 분단위 이렇게 끊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몇 년 후, 몇 년 뒤에는 내 재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몇 년 후에는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기대 수익률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관리 능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목표 자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시간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대 수익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안내선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연령대에 따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따른 위험 자산 비중,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100배기 나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40살이다 그러면 100배기 40을 하면 60% 정도는 위험자산, 4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연령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를 때는 이런 방식을 하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죠. 젊을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퇴직, 은퇴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안전한 자산 위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 젊을 때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 시점이 가까우면 손실이 나면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당장 2, 3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메꿀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연령대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을 변경해 가는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자체가 위험관리, 리스크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 이퀄 플러스 100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서 500만 원 수익만 보면 다시 원금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절반은 잃은 상태에서 원금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돈을 50%만 수익을 내면 안 되고 2배로 불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가 손실을 봐서 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500만 원에서 다시 500만 원을 붙여서 1000만 원 원금으로 만들려면 500만 원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돼요? 500만 원. 100% 수익을 봐야 원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50% 마이너스를 봤으면 원금 되는데 필요한 수익률은 100%인 거죠. 이 마이너스 52코 플러스 100 법칙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아셔야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그 10%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쵸? 20%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하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위험관리나 손실관리 방법들을 각자 성향에 맞게끔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이 굉장히 위험한지 그 종목, 그리고 그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버금가게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하는 능력, 적절한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과 기준들을 지켜가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2배로 만드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상품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위험관리는 내가 투자하는 원금이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이너스 5%까지.
나는 마이너스 10%까지, 나는 마이너스 20%까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을 정해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자산을 정말로 2배로 만드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산을 2배로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무설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내용들 잘 곱씹어 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김태남의 궁직통이라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